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47 포인트 보겠는데요. 오늘 외울 게 좀 많습니다. 근데 이 외울 게 약간 이제 단순 암기라서 잘 안 외워지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정부 기구 중에 방문국, 전환국, 기기창이 있는데 요거 앞글자 따가지고 박전기를 외우세요. 박전기. 요 박전기가 시험에 이제 여기에서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까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연도도 여러분들이 저절로 외우게 될 거예요. 지금 요게 1880년도 초반에 이런 정부 기구들이 만들어졌구나. 방문국은 이제 출판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따가 배울 요 신문 한성순보를 발행했고요. 전환국은 화폐를 주조하고 기기창은 무기를 제조했다. 이런 내용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문도 좀 몇 개가 더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성순보부터 대한매일신보인데 제일 중요한 건 요 대한매일신보가 우리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한성순보는 요거는 여기 관보입니다. 방문국에서 발행한 관보이면서 최초의 근대신문,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발행을 했고 최초의 민간신문이고요. 황성신문은 국한문, 혼용신문인데 여기에 유명한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곡이 여기 실렸었죠.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는 베델과 양기탁이 요 대한매일신보를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국채보상운동을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요 정도. 사실 오늘 되게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만 제가 뽑았어요. 그 다음에 교육은 유경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설립한 최초의 근대적인 관립학교, 한성사범학교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교원 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은 요건 선교사에 의해서 지어진 학교인데 요 누가 지었는지 설립자 이름 아펜젤러, 배재학당은 아펜젤러, 이화학당은 스크랜튼, 서전서숙은 북간도에 이상설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대성학교, 오성학교, 요 오산학교 둘은 신민회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평양의 안창호가 요거는 정주의 이승훈이 각각 설립을 했습니다. 외울 게 더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 내용 지금은 들어도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근데 저하고 공부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저절로 암기가 될 겁니다. 자, 162페이지 보면 요 표가 나오는데 우리가 핵심 38부터 그 다음에 핵심 47까지가 요게 일제강점기 이전에 개항개화기를 크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흥선대원군 집권기, 개항개화기, 대한제국 시기까지 요 세 개를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가 중요하냐면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큰 굵직한 사건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을사늑약하고 한일병합은 외우기가 되게 쉽다 그랬잖아요. 10년, 5년. 그리고 강화도 조약은 하나 정도 기억을 해야 돼. 강화도 1876년. 그런데 사실 요 사이에 우리가 대한제국이 반포가 되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처음에 개화 초기에 통리기무아문을 열면서 박전기 기억나시죠? 박전기. 요런 것들 1833년에 막 이런 정부 기구들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심 47은 요 강화도 조약에서 요 통리기무아문 만들던 요 시절 있죠. 요 시절을 개화 초기로 보자고요. 개화 초기.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만들기 시작한 게 1883년인데 요거를 우리가 요 대한제국 이전에 요거를 개화 초기로 보자고요. 개화 초기. 자, 그래서 개화 초기에 만들어진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에서 광무개혁하면서 의욕적으로 뭔가 막 이제 만들겠죠. 뭔가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을사조약 때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이제 한일합방, 한일병합, 요 사이 을사늑약 사이에 만들어진 것들, 요렇게 좀 크게 4개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 개화 초기에서 박전기 외웠잖아요. 그게 상당히 큰 자산이 됩니다. 앞에 그게 외워졌으면 상당히 큰 자산이 돼요. 먼저 자 보세요. 개화 초기에 만들어진 것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박전기 요거 개화축 1883년 요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또 뭐가 있냐면 우정총국 기억나요? 우정총국 하면 그거 기억하시죠? 갑신정변이 우정국 처음에 만들다가 요 우체국이죠. 요거 만들다가 갑신정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 네 개는 우리가 기억한단 말이에요. 요때 개화 초기에 일어났다는 거를.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병원인 광해원이 만들어졌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개화 초기에 전신이라던가 경복궁의 전등 같은 요런 거, 요 전보 보내는 거예요. 전기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그래서 요것들을 만들고 요 즈음해서 대한제국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한성 전기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전차, 그 다음에 철도, 뭐 이런 것들을 놓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기본서를 통해서 이제 볼게요. 먼저 박전기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박전기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러면 197페이지 볼게요. 근대의 주요 시설과 건축물. 자, 사실 이 핵심 47이 난이도 있게 나오면 정치 문제하고 섞여 나와가지고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충 아까 봤듯이 요 네 개를 기준으로 언제쯤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 그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근대 주요 시설 중에서 자, 정말 우리의 소중한 자산, 이 외울 것도 되게 많지만 우리 소중한 자산 박전기는 꼭 외우자고요. 방문국이 출판 담당이야. 그리고 이따가 한성순보하고 한성주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성 뭐라고 시작하는 신문을 방문국에서 발행을 했어. 그럼 이따가 우리가 한성순보하고 한성주보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겠네. 한 이때쯤 개화 초기에 나온 신문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전환국은 화폐주조. 기기창은 사실은 이 셋 중에서 얘가 제일 좋죠. 아직 중요하죠. 무기제조 담당하는 관청인데 이게 영선사로 갔던 김윤식이 와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해요?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 뭐 그 내용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우정총국은 이거는 갑신정변이잖아. 갑신정변으로 폐지된 우정총국. 나중에 우체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요때 다시 이제 돌아가게 돼요. 자, 그래서 우정총국 하면, 우정총국 갑신정변이니까 요 즈음에 일어난 거죠. 개화 초기에. 그 다음에 광해원 하나 더 기억하죠. 광해원. 박전기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게 박전기 1883년인데 1885년이잖아요. 연도를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박전기는 좀 외우자고. 1883년 외워두면 좋아. 외워두면. 자, 광해원은 미국 알렌, 밑줄 보세요. 이 사람 이름 좀 알아야 돼. 외국인 이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알렌의 건의로 자, 밑줄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뭐예요? 광해원이야. 이게 요 박전기가 만들어졌던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1885년. 연도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충 비슷한 시기라고, 박전기 시기, 개화 초기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요 광해원이 나중에 밑줄 제중원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개편이 됩니다. 요거. 근데 광해원이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야. 이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 뭐 최초의 뭐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광해원.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정리했냐면 지금 요 개화 초기에 만들어진 박전기하고 우정총국은 갑신정변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광해원 최초의 근대식 병원까지 기억을 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전화 뭐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197페이지 여기 대한제국 황실과 미국인 콜브란이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했다 그랬죠. 이게 1898년이니까 대한제국 반포한 다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한번 이렇게 쭉 밑줄을 그으세요. 이렇게 갈라버려요, 반으로. 왜냐면 요 전기회사가 나오면서부터 전기를 많이 쓰는, 자, 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보여요. 전기회사가 만들어졌으니까 네트워크가 필요한 전화라던가 전차는 전기로 가는 전동차 있어요. 기차랑 비슷한데 전기로 가. 이런 것들은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전기회사가 만들어진 다음에 전차가 만들어졌죠. 근데
발전기로 조금만 돌리면 전기가 그렇게 필요 없는 경복궁에 전등 설치하는 거나 전시는 요 전기회사 이전에 성립이 됐어.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요 전신 전보 보내는 거 요게 서울 인천 최초로 전시시설 전보 보내는 전신, 그 다음에 경복궁에 이제 전등까지 다 달았습니다. 요거는 전기회사가 만들어지기 전이야. 전에. 그러니까 대한제국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연도를 보세요. 85년하고 87년이니까 우리 박전기 시절 요 개화 초기하고 별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한 요즘 지름 87년 막 그렇게 87년에 전등 달고 막 그랬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전차나 철도 같은 거는 대한제국 반포 이후란 말이야. 대한제국 반포 이후. 봐봐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핵심 47이 난이도가 높게 나오면 대한제국이 성립한 다음에 그 대한제국이 성립할 때 그 광무개혁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광무개혁 했던 내용을 막 주면서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은 하면 전신이라 그러면 틀리겠지. 뭐 전화를 궁궐에 가설을 해야겠다. 이래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면 난이도가 높아, 난이도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반으로 갈라. 그래가지고 전기가 많이 안 들어가, 발전기만 조금 돌리면 되는 전신이나 경복궁의 전등 같은 거는 금방 그러니까 요 전기회사 만들기 전에 했어요. 근데 전기회사를 어떻게 해? 그래서 대한제국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만들고 전화라던가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필요한 전화라던가 전차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만든 거야. 전화, 전차, 그 다음에 전기회사 다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회사하고 전화, 전차는 하나 묶거나 여기 전등하고 경복궁의 전등당구하고 인천하고 서울 간의 전보는 전기 많이 안 들어가니까 발전기만 좀 돌리면 되니까 그거는 그 이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철도가 들어서는데 철도도 보면 이것도 다 대한제국 시기에 다 지어졌어요. 철도가 만들어졌어.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다 결국은 누가 다 만든 거야? 일본 놈들이. 왜? 처음에 경인선 미국이 가지고 갔는데 일본한테 부설권 넘겼죠. 경의선도 프랑스가 갖고 있다가 넘겼잖아. 이거 우리 앞에서 봤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결국은 다 일본 놈들이 완성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경부선인 거예요. 경부선은 요거는 서울하고 부선이 아니라 부산이죠. 부산을 연결하는 철도인데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부설했어. 1905년도가 어떤 연도야? 그렇지. 을사늑약 즈음에서 만들었단 말이야. 1905년이 을사늑약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경부선은 기억을 해야 돼. 중요한 다른 경의선까지는 기억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경부선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경부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봐요. 우리 개화 초기에 박전기 만들던 시절에 우정총국 갑신정변 최초의 병원 광해원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 그 다음에 이제 전기회사 만들어지기 전에는 전신하고 경복궁에 전등 달았죠. 근데 이제 전기회사 만든 다음에 전차도 달고 여기 전화도 있어. 전화, 전차. 요때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었다. 그 다음에 철도 있죠. 철도는 경부선만 좀 기억해. 을사늑약 경부선. 요때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됩니다. 철도. 그리고 이제 건축물이 다음에 나와요. 건축물이 나와. 자, 그래서 요건 정리됐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요령 있게 연도를 다 외우는 건 무의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덩어리채로 외워야 돼. 특히 이 개화 초기가 여기 잘 나옵니다. 시험에. 요거.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핵심 56에 가면은 일제강점기 때 뭐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 막 섞어내요. 지금 여기하고. 그래서 여기는 시험 출제가 여기보다 일제강점기하고 섞어서 많이 내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리를 확실하게 잡아야지 일제강점기 때 문화를 배울 때 그때 훨씬 우리가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 보자고요. 건축물은
이 독립문 요거 독립협회가 거의 대한제국보다 조금 앞에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 독립문을 시작으로 해서 명동성당, 덕수궁, 중명정, 석존영, 원각사 있죠. 얘네들 다 대한제국 이후에 지어진 애들이야. 이 건물들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건물들의 의의도 봐야 되고 언제쯤 만들어졌는지도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근대 건축물, 자 독립문, 요거 프랑스의 개선문을 모방해서 독립협회가 독립의식 고치를 세운 건물. 거의 대한제국 시기가 거의 동시에 이 독립문이 만들어졌죠. 1897년. 자, 그 다음에 명동성당부터 봐봐요. 이 보면은 다 대한제국 선포 이후잖아. 이후. 그죠? 그러니까 연도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도 못해. 우리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어떻게 연도를 기억해. 그러니까 대충 이때 지어진 건물들을 지금부터 볼 건데 다 유명해. 다 유명해. 유명하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이 언제쯤 기억하면 되냐면 이 건축물은 한 이때쯤 대한제국부터 한일 병합 이전에 이런 것들이 지어졌구나. 이런 것들. 대표적인 거. 독립문. 아까 말씀드렸던 독립문, 명동성당, 원각사, 덕수궁의 중명정이나 석조전도 기억을 하면 좋은데 원각사, 명동성당 시험 문제 무지 잘 나와요. 독립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덕수궁의 중명정과 덕수궁 석조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돼. 이거 새로 지었어요. 덕수궁에. 지금 경운궁, 고종이 경운궁이 원래 덕수궁이 경운궁이었는데 아관 파천 이후에 어디로 가서 경운궁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경운궁의 이름을 이 순종이 아버님 오래 사시라고 덕수궁으로 이름을 이걸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덕수궁의 중명정 석조전이 지어진 거야. 자, 봐봐요. 자, 그래서 독립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개선문을 모방해서 독립협회가 독립의식 고치를 위해서 세운 건축물이다. 뭐 이건 다 아니까. 이건 다 알아요. 그리고 명동성당은 고딕 양식 건물이래. 명동성당 알죠? 이게 이때 지은 거예요. 1898년에 지은 거예요. 연도까지는 몰라도 돼. 대한제국 시기 때 지어졌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덕수궁 중명전은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덕수궁 석조전은 이따 기출문제에서도 이게 가끔 사진이 나오는데 요거는 고종이 접견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축대 서양식이 아니라 서양식이죠. 서양식 건물 중에 규모가 가장 크다. 뭐 그거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중명정 석조전까지 알면 돼. 그 다음에 원각사, 여기 중요해요. 원각사 별표. 원각사는 최초의 서양 극장이에요. 최초의 서양 극장. 원각사. 문화를 얘기하는데 극장을 빼놓을 수 없죠. 그죠? 자, 그래서 근대 건축물이 우리가 일단 알아야 돼. 이거 한일 병합 이전에 독립문, 명동성당, 덕수궁, 뭐 중명정, 석조전, 그 다음에 원각사 지어졌는데 독립문, 명동성당, 원각사 일단 요 세 개에다가 덕수궁 플러스 덕수궁 이렇게 해주시면 덕수궁, 중명전, 석조전. 원각사 뭐라고요? 최초의 극장. 명동성당은 다 알잖아, 그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건축물 다시 우리가 아까 요거 외웠잖아. 박정기하고 얘네들 외웠죠? 얘네들 외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얘네들은 대한제국 시기 이후에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신문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우리 이제 시험에 나올 것만 뽑아봤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신문도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 봐봐요. 이게 우리 신문을 이제 보자고. 신문이 처음에 한성순보하고 한성주보는 묶어서 그냥 외우세요. 묶어서. 왜? 한성순보, 한성주보 어디서 만들었어? 박전기의 박문국에서 요거 발행했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외워진단 말이에요. 개화 초기쯤에 나왔겠구나. 독립신문도 되게 쉬워. 왜? 독립신문은 대한제국 성립 전에 독립협회보다 먼저 독립신문이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독립신문은 한 1896년인데 요 연도까지 여러분들이 자세히 못 외우니까, 그죠? 한성 얘네들 다음에 독립신문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 이름 봐요.
황제가 있는 성이야. 제국, 대한제국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름 자체에서 뭐라는 거예요? 황성신문, 제국신문은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 만들어진 거야. 쉽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대한매일신보는 요게 을사늑약 바로 전해에 막 지금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던 그 시기에 만들어졌던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 신문들은 그냥 그 의만 좀 보면 돼. 나머지 신문들은. 됐죠? 그러니까 쉽죠? 이거는 한성, 순보, 한성, 주보는 얘네들은 뭐야? 박정기에 방문국이 만들었구나. 이 시기에. 독립신문은 독립협회가 만들었구나. 독립협회 만들어지기 한 1, 2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 시기가 되니까 신문 이름도 이제 황성, 제국 이렇게 바뀌었어. 그죠?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는 이건 알아야 돼. 우리가 따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경 써서 언제 만들어졌는지 신경 써서 봐야 될 거는 요 대한매일신보하고 내용도 봐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몇 번 마주쳤습니다. 그러잖아요. 국채보상운동에서 이 전 시간에 봤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기본서 198페이지 봐봐요. 한성순보. 자, 한성순보의 의의를 보자고요. 밑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이면서 이건 관보예요. 왜 관보야? 그렇죠. 정부기구인 방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관보지. 그죠? 근데 이거는 한문신문이었어요. 한문신문. 순한문신문. 그래서 열흘에 한 번씩 발행됐다.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정부의 개화정책 홍보가 목적이었으며 갑신정변으로 폐간되었다. 이 내용도 그냥 몰라도 괜찮아. 그냥 최초의 근대신문이 한성순보인데 방문국에서 만들었어요. 방문국. 자, 제가 옛날에 방문국이랑 비슷한 학원이 방문각이라고 있죠? 자꾸 헷갈려요. 방문국 보면은. 제가 옛날에 거기서 강의도 해서 그래가지고. 자, 그 다음에 한성주보. 한성주보도 얘도 뭐예요? 방문국에서 만들었어요. 한성주보, 한성순보 다. 자, 그래서 요거는 주 보니까 요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주보지. 그죠? 국한문 혼용신문이고 요게 우리 시험 출제할 때 요게 가끔 나와요. 밑줄. 최초의 상업 광고가 게재된 거는 한성주보더라. 라는 거 하나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됐죠? 한성순보, 한성주보 다 방문국에서 개화 초기에 발행되던 신문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독립신문은 뭐 우리가 앞에서 익히 봤죠. 서재필 등이 만든 우리나라 밑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입니다. 요거. 그리고 밑줄. 순한글판, 순영문판. 아까 한성순보는 뭐였어요? 한성순보는 최초의 근대식 신문이에요. 한문으로 만들어졌는데 독립신문은 최초의 민간신문. 그리고 순한글판과 영문판 두 개 다 있다 그랬죠? 서재필. 자, 독립신문 다시 한번. 자, 그리고 이제 제국신문하고 황성신문은 이름 자체에서 벌써 얘네들 대한제국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제국신문도 가끔 등장하는데 순한글로 발행돼서 부녀자 및 일반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신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황성신문은 요거는 남궁옥이 발행한 뭐 양반 유생층을 대상으로 한 그 국한문 혼용 신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황성신문은 을사늑약 체결 직후 장제연의 시리아 방송대곡을 게재했다. 이거 앞에서도 봤죠. 황성신문은 그냥 나왔다 하면 이거예요. 1번보다 2번이 더 중요합니다. 요게 밑줄. 시리아 방송. 황성신문 말고 다른 신문에도 게재가 됐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게재가 됐어요. 황성신문. 자, 오케이 됐죠? 그래서 제국신문. 그래서 우리가 신문 정리는 다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한성순보, 한성주보, 방문국에서 그죠? 박전기 시절에 만들어졌네. 그죠? 개화 초기에. 그 다음에 독립신문은 뭐 너무너무 유명해요. 최초의 민간신문, 순한글판, 영문판으로 해서 민중과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거고, 주로 타겟으로 한 거고, 제국신문, 황성신문은 얘네들은 이름 자체에서 대한제국 시절에 만들어졌던 신문인데, 보면 황성신문은 장지연의 시리아 방송대국을 게재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대한매일신보를 보자고요. 대한매일신보. 자, 요거는 1904년부터 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민회가 여러분들 1907년에 신민회가 결성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양기탁이 신민회 결성의 그 결성한 데 일원이었죠. 그러니까 대한매일신보가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신민회를 만든 거예요. 신민회가 먼저 그러니까 신민회보다 대한매일신보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영국인 베델 동그라미, 양기탁, 베델 둘이 같이 만들었어요. 베델. 자, 그래서 밑줄 가장 많은 독자층을 보유하고 영국인이 베델이 발행하는 신문이어서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검열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 당시에 영국 사람이 하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요거. 그래서 의병운동을 높이 평가해서 우리 이제 시험에 나오는 정미의병 사진이라던가 그런 거를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했습니다. 밑줄 보세요. 의병운동에 호의적으로 보호하고 별표 앞에 나왔었죠.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요거. 그리고 요것도 알아주세요. 을사늑약의 무효함을 주장하는 고종의 친서를 게재하고 체결 과정의 부당함을 주장. 요거까지 알아주세요. 대한매일신보. 제일 중요한 건 요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기여한 겁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 이름. 양기탁과 베델.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문을, 왜냐면 다른 신문 보면 검열을 받아가지고 뭐 할 말 못하고 막 그러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그 예전에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우리나라도 그 군부 독재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신문이 검열이 상당히 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을 보면 그 되게 답답했다고 그럽니다. 어른들께서 이제 그러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때도 일본 놈들이 하도 검열을 해서 다른 신문은 다 검열이 돼서 뭐 제대로 된 내용이 없는데 대한매일신보만큼은 영국인 베델이니까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했던 거죠. 요거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국채보상운동하고 사람 이름이에요. 양기탁과 베델 꼭 기억하셔야 돼. 여기까지가 뭐냐면 신문입니다. 자, 그래서 신문 다시 한번 정리.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신문은 한성순보, 한성주보, 요 최초의 근대 신문, 한성순보, 그죠? 최초의 민간신문, 독립신문, 순한글, 그 다음에 영어, 그러니까 한글판 영어도 다 돼 있었고, 그 다음에 황성신문, 제국신문인데 요거는 대한제국 이후에 요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송되고,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는 요거는 양기탁과 베델 국채보상운동 지원. 요런 내용들.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걸 그냥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요거. 오케이. 이제 요거 하나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근대 교육 요거를 한번 더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서 199페이지 보자고요. 자, 근대 교육. 이제 원산 학사부터. 자, 요것도 우리가 다 찼으니까 학교는 다른 걸 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면 처음에 개화 초기에 원산학사라 그래서 최초의 근대식 학교가 원산학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꼭 나오겠죠. 이건 꼭 나야 돼.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유경공원하고 동문학이 먼저 개화 초기에 지어집니다. 각각에 다 의의가 있어요. 봐봐요. 자, 원산학사 최초의 근대학교 밑줄. 원산이 보세요. 왜 원산에 최초의 근대학교가 지어졌겠습니까? 우리 강화도 조약할 때 항구 3개 열었죠. 어떤 거? 부산, 인천, 원산.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문물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항구로. 그러니까 이때 이 원산의 덕원 주민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덕원부사 정현석의 도움으로 관민 공동으로 설립한 최초의 근대학교. 네모. 최초의 근대학교가 원산학사다. 근대학문과 무술을 교육했대.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 최초의 근대학교가 원산학사라는 게 중요해요. 원산학사라는 게. 그 다음에 동문학은 멜렌도르프 기억나죠? 멜렌도르프. 요거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에서 보낸 멜렌도르프. 요거는 외국어 교육기관입니다. 동문학, 외국어 교육기관 동문학. 자, 그 다음에 유경공원 무지하게 중요해요. 유경공원 별표. 원산학사하고 유경공원 별표. 요거는 밑줄. 정부가 설립한 최초의 근대 관립. 이거는 최초의 근대 학교가 아니라 정부가 지었어. 관립학교야. 관립학교. 최초의 근대 학교는 원산학사. 관립학교는 유경공원. 오케이. 자, 그래서 주로 양반자제를 대상 교육을 했는데 여기에 누가 영어 교사로 옵니까? 헐버트 동그라미. 헐버트 길모 같은 외국인 교사를 초빙해서 근대 학문과 외국어를 교육했대요. 요거까지 알아둬야 돼. 유경공원. 최초의 학원은 원산학사. 최초의 학교는 근대 학교는 원산학사. 유경공원 최초의 근대 관립학교. 유경공원.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보세요. 훌쩍 넘어가가지고 1895년 교육 입국조서 반포 한송사범학교 이거는 뭐예요?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 어디서 봤어요? 그렇지. 우리 2차 가보 개혁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2차 가보 개혁.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개화 초기 1883년이 아까 박정기 시절이에요. 박정기 시절. 그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개화 초기에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언제 한성사범학교나 교육입국조서는 요 대한제국 선포하기 전에 제 2차 가보개혁 때 요거 했잖아. 한성사범학교 기억나시죠? 퍼즐처럼 딱딱 끼워 맞아 들어가니까 재밌죠.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 나오면 한결 외우기도 쉽고 되게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성사범학교도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다른 사립학교들을 볼 거야. 다른 사립학교들을 보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미 아는 게 있는데 일단은 개신교 계열의 학교들이 있는데 개신교 선교사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만들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학교들이 나와요. 배제학당 밑줄, 이화학당 밑줄 알아야 돼. 요 사람도 알아요. 배제학당은 아펜젤러, 그 다음에 이화학당은 스크랜턴이라고도 나오는데 뭐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자, 배제학당은 최초의 근대식 중등 괄호 최초의 여학교, 최초의 여학교 이화학당, 이거 최초의 여학교. 자, 요거 배제학당, 이화학당, 봐봐. 어느 시절에? 이거 박정기 시절에 만들어졌네. 박정기 시절에. 요거 볼게요. 사립학교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보세요. 여기 배제학당, 이화학당이 요 시절 개화 초기에 만들어진 학교야. 선교사들에 의해서. 자, 이렇게 만들었죠. 사람 이름도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펜젤러하고 스크랜튼 최초의 여학교 이화학당 최초의 여학교 꼭 기억해야 돼.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운동가들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보니까 연도 봐봐요. 아니 이거 보니까 뭐야? 대성학교, 오산학교는 이건 우리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평양의 안창호가, 정주의 이승훈이 이미 설립했잖아요. 이거 신민의 관련 학교, 그죠? 서전서숙이라고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요거는 북간도에 이상설이 설립한 민족교육기관입니다. 서전서숙 이거 알아둬야 돼. 요거 이상설이 설립한 민족교육기관. 근데 보니까 1905년 즉 을사늑약 이후에 만들어졌네.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제학당, 이화학당 요 개신교 계열 학교 봤죠. 그런 다음에 을사늑약 이후에 서전서숙, 대성학교, 오산학교가 만들어졌어요. 요 신민의 관련. 그래서 이렇게 계속 교육에 또 우리 한민족이 교육의 민족 아닙니까? 그죠? 정말 열심히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한국 사람들 너무 이상하대.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한대. 그러면 제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임마. 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아무튼 한국 사람들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진짜 최고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벌써 너무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공부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럽니다. 진짜 열심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해요. 정말로. 공부하는 걸 제가 보기에는 좋아하는 것 같아. 진짜 뭐 이렇게 익히고 배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의 수준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 일본 놈들이 사립학교령이라는 거를 내려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잘 나오냐면 이게 사립학교령이 1910년 이전에 발표된 거 아닙니까? 일제강점기 이전에 사립학교령이 나는데 이걸 자꾸 일제강점기 때 사립학교령을 내렸다고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일제강점기 전이야. 그래서 일본이 대한제국으로 하여금 사립학교령을 발표해서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통제하는 거야. 탄압하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 도서 검정 규정을 발표해서 애국지사들이 편찬한 교과서 사용을 금지시켜서 민족교육도 탄압을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사립학교령이란 게 나왔는데 요거는 일제강점기 전에 이미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사립학교령을 내렸구나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도 정리를 해보면 딱 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원산학사 최초의 근대학교, 유경경은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 이화학당 최초의 여학교 기억해야 돼. 요거 뭐 나머지도 뭐 사범학교, 교연 양성학교라든지 다 요거는 외국어 교육기관이죠. 동문학은 이런 거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오케이. 서전서숙도 요 나중에 뒤에 더 나올 거예요. 서전서숙은. 그래서 이상설이 설립한 민족교육 미리 알아도. 제가 미리 알아두라 그러면은 다시 나오잖아요. 꼭. 그러니까 꼭 미리 알아두라 그럴 때 알아두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중요한 건 끝났어. 이제 출제빈도 매우 낮은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긴장 푸셔도 돼.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우리 학교들이죠. 학교들의 최초의 뭐라는 거 꼭 알아둬야 되고, 또 여기 있는 그 건물들하고 정부 기관, 그 다음에 시설, 건축물, 그 다음에 요 신문들, 요것도 여러분들이 시기를 정확하게 연도까지는 필요 없어도 적어도 개화 초기에 만들어진 놈들하고 대한제국 시기에 이게 두 개로라도 좀 구별을 좀 해놓으세요. 아셨죠? 중요해. 여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 우리 지금 핵심 47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난이도가.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건 거의 문화, 교육 뭐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는데 정치 얘기를 갑자기 끄집어서 내서 딱 나오면 서로 매치가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학연구와 뭐 문화학과 예술활동인데 우리 시험에 밑줄 국어연구 잘 나와요. 국문연구소 설립. 자, 여기 나중에 우리가 뒤에 조선어 학회라고 나오는데 그거하고 자꾸 헷갈리니까 일제강점기 때 나오는데 그거하고 헷갈리라고 자꾸 이걸 냅니다. 그래서 국문연구소는 이건 언제야? 그렇죠. 이 국문연구소는 일제강점기 전이죠. 1910년이 일제강점기니까 이 전에 만들어졌구나. 밑줄. 한글을 연구하기 위한 최초의 국가기관으로 주시경 동그라미, 지석영 동그라미. 주시경, 지석영을 중심으로 국문연구소. 두 분 이름도 다 알아놔야 돼요. 자, 국문연구소. 지금 네모 4에서는 나올 게 이거밖에 없어. 이거. 국문연구소. 국문연구소 일제강점기 전에 만들어졌다. 요거. 그리고 아까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거 사립학교령도 요거 일제강점기 전에. 오케이. 요 두 개는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국사연구, 이거는 출제빈도 매우 낮아요. 근데 매우 낮은데 이거는 언제 나오냐면 우리 핵심 주제 56에 가면은 일제강점기 때 국사연구가 나오는데 그때 막 같이 섞어서 냅니다. 섞어서 내는데 거의 출제빈도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 그냥 한번 자 봐봐요. 을사늑약 이후에는 이제 국가가 이제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들을 가리켜서 민족 의식을 고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영계소문전 이런 영웅 전기를 편찬하고 신채호는 독사신론에서 근대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서 나올 겁니다. 나중에 핵심 56중 가서 그때 자세히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리 한번 봐두세요. 그리고 신채호는 월남 만국사, 현우는 미국 독립사 등을 외국 역사서 등을 번역을 했습니다. 다 이게 왜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사신론은 나중에 나오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특히 독사신론, 월남 만국사, 미국 독립사가 내용 자체보다는 일제강점기 전에 썼다는 게 중요해요. 더. 그냥 그 내용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실 오늘 실질적인 공부는 그 근대 교육에서 다 끝난 거예요. 여기는 그냥 참고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문학과 예술활동 볼게요. 문학과 예술활동. 여기는 이제 신소설 출제 빈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언문일치 순한글 문장을 사용하고 자주독립 의식을 고취하고 신식교육을 강조하는 근대문학적 요소를 내포해서 뭐 혈의누, 은세계, 금수회의록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 봐봐요. 그냥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 이거 일제강점기 전이네. 일제강점기 전에 쓰여진 책들이네. 아, 요게 중요해. 일제강점기 전에. 오케이.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 안 해도 좋고. 나중에 핵심 56에 가서 또 언급을 할 때 그때 기출문제 풀 때 이 내용을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그때 가서 보면 돼요. 문제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안 외우잖아. 그럼 뭐 안 외우죠. 여기는 특히 핵심 47은 특히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신채시 요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거의 안 나와. 이건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 때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하죠. 요거. 자, 밑줄.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에서 은색의 치악산 등이 공연됐다. 아,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요 정도. 이것도 원각사 때문에 중요한 거야.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종교의 세경향은 여기 천도교, 유교, 대종교 나오는데 보세요. 이것도 나중에 옆에다 이거는 핵심 56이라고 적어요. 핵심 56. 그때 다 나옵니다. 그냥 저하고 지금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다 나오는데 천도교는 친일파가 이제 일진회를 조직하고 동학 조직을 이제 흡수하려 그러니까 요거 믿죠. 손병희는 동학을 이름을 천도교로 바꿨어요. 그럼 천도교가 동학이네. 그죠? 그래서 근대 종교로 발전시켜 발전. 그리고 만세보 밑줄. 천도교는 만세보가 중요한데 요건 천도교의 기관지입니다. 만세보. 천도교의 기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유교는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라고 요것도 뒤에 가서 볼 거야. 뒤에 가서.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일제강점기 전에 발표했네. 그죠? 오케이. 유교 정신을 강조. 이거 나중에 뒤에 우리가 핵심 56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대종교는 나철 5교가 당군 신앙을 발전시켜서 창시한 게 요 대종교입니다. 그럼 누굴 믿는 거야? 그렇죠. 이 당군을 믿는 거야. 당군을. 그 다음에 본부를 간도에 두고 간도와 연해주의 항일운동을 전개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종교는 계속 뒤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냥 맛배기로 그냥 한번 누가 창시했는지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을사오적 암살 시도했었죠. 나철 5교. 그죠? 대종교하고 관련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 종교는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히 우리가 볼 거니까 여기서 맛배기로 만세보 하나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 보자고요. 자, 포인트. 오늘 정부기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박전기입니다. 박전기. 그래서 방문국, 전환국, 기기창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문들도 우리가 이제 한송순보부터 독립신문부터 쭉 봤는데 그 중에서 독립신문,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 요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유경공은 정부가 설립한 최초의 근대 관립학교. 한성사범학교는 요거는 교원 양성. 선교사가 만들었죠. 요 배제학당, 이화학당. 아펜젤러, 스크랜튼. 요 이상설이 북간도에 세운 게 서전 서숙이에요. 대성학교, 오산학교 요 둘은 신민회하고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 요게 오늘 외울 게 되게 많았지만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풀러 가자고요.